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중스님의 지대방 5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저는 이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림일 텐데 세안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세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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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사 김정희가 쓴 그런 그림이 되겠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보 제 180호인데 이 세안도를 그린 연유가 있다고 합니다. 추사는 원래는 그 명문 집안에 정말 요즘으로 보면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 조부 때 할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그 영주의 사위로서 아주 그 최고의 명문 집안을 형성했고, 그 이후로 월성이라는 그런 자기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지왕의 충남 예산 지역에 땅을 하사받아서 명문 집안으로서 그 맥을 이어갔던 그런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하여튼 이 추사 김정희는 그 같은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워낙 명석하니까 학문에 열심히 해서 그 30대 때 드디어 그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또 승승장구의 그런 벼슬길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적에 휘말려서 결국 50대 중반, 54살 되는 나이에 제주도로 유배 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제주도 배 타고 가면은 아니면은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당시 유배 가운데 제주도 유배라는 것은 거의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가장 험한 그런 유배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주도에서도 가장 멀리 대정읍이라고 하는 제주 시내에서 가장 먼 지역이 유배당했고, 그 다음에 위리안치라 해가지고 그 유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보면 어떤 느슨한 유배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배형도 있거든요. 근데 추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을 벗어나지 못해요. 위리안치라 해가지고 그 담을 갖다가 가시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 최고 힘든 그런 유배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추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최고 잘 나가는 그런 명문 집안의 자제로서 승승장구했고, 유배 오기 전에도 그 서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추사체 서예로서도 최고 대가를 이룬 분이었고, 또 그 고증학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이 청나라에 24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에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북경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옥만강이든지 완원 등 아주 그 당시 최고 명사들과 그 교류하면서 거기서 고증학도 배우고 거기서 또 자기 이름을 떨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북한산에 있는 북한산 진흥항 순수비를 갖다가 발견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이 무학대사 빈지 알았는데 그것을 고증을 못했는데, 이 추사 김정희가 그것을 고증을 통해 가지고 진흥항 순수비라는 것을 신라시대 때 진흥항이 그것을 다녀갔다고 하는 그 비를 밝혀낼 정도로 이 추사하면은 고증학에도 최고의 대가였고, 금성문에도 최고 대가였고, 그림에도 최고 대가였고, 모든 걸 갖춘 분이었는데, 유배를 딱 오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딱 끊기고, 가기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 편지 하나 안 오는 그런 절의 어떤 그런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 또 4년쯤 유배 생활 4년쯤 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부인이 예안 이씨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그 제자인 우선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우선이 호인데 이거는 우선이라고 씁니다.
우선 이상적. 우선 이상적이라는 이 제자입니다. 이 추사의 제자인데, 이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이 추사 자기 스승을 잊지 않고, 이 사람이 우선 이상적도 유명한 역관이었거든요. 요즘으로 보면 통역관이었는데, 당시에 그 중국의 역관으로서 12번 이상 갔다 올 정도로 유능한 그런 역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명성은 믿지 못하지만 중국 청나라 사람들이 우선 이상적을 갖다가 굉장히 높이 평가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이상적이 중국에 갈 때마다 오면은 그 당시에 최고 그런 최근에 나온 그런 학술서가든지 책이든지 귀한, 그 당시에 그 구하기 힘든 책들을 그것을 구해가지고 자기 스승인 추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가 통역하는 사람들은 돈벌이 되면 그 당시에 우리가 가져가서 홍삼 같은 걸 가져가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조선 후기 되면은 통역관들이 큰 부자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통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우선은 이 이상적이라는 사람은 돈보다는 스승을 위해서 그 가가지고 돈을 번 것을 갖다가 그 당시에 그 책값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 책을 갖다 구입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당시 연행길이라 해가지고 중국 그 북경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었거든요. 몇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 책에 표현하기를 자기 눈에 있는 눈썹도 무거워서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길이 고행길이었는데, 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추사 자기 스승을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그 많은 책을 귀한 책들을 구해가지고 갔다 올 때마다 이 스승을 위해서 바다 건너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추사가 이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세안도라는 겁니다. 이게 세안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제가 못 그린 그림이지만 세안도는 아주 간단한 그림이거든요. 잠깐 그려볼게요.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작품이 됐는지 희한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무슨 대단한 그림인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집에 한 채 있고, 이게 이제 추사가 사는 집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이쪽에 이 고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있는 정도, 이게 소나무 이쪽에 있고, 여기 이제 또 두 그루에 뭐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 정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한 그림이 이게 세안도에 이게 이제 그림 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 세한도라고 써 있습니다. 한문으로. 그 다음에 아까 우선 이상적이 제자를 갖다 우선 시상, 우선 제자의 이 그림을 감상하라 이렇게 있고, 여기는 또 낙관으로서 장무상망, 우리 영원히 서로 잊지 말자 하는 그런 낙관 찍혀 있고, 이 그림이 단데, 이 그림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세한도라는 그런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세한도 옆에 이 논어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 세한, 연회, 지, 송백지, 후조라 막 썼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용 중요하니까.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그리고 이 세안도란 말이 어디서 났냐면, 아주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 그 뒤에 알게 된다. 송백지 후조라. 소나무와 측백나무, 잣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와 잡나무가 가장 뒤에 시든다. 이거 뭐냐면은 이 당시에 추사가 그 권력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문지방이 다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이 유배 시절이 오니까는 아무도 찾는 데도 없고 편지 한 통 없는 이 시절에 우선 이상적이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그 어려운 길을 갔다 오면서 나를 위해서 책을 보내줬구나. 이것은 비유하자면 날씨가 추워져야지만 고난이 와야지만
지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도 산에 보면 아무리 추워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은 소나무 잣나무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 지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나에 대한 그 지조를 너무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해가지고 이 추사가 자기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발문이라 해가지고 글을 갖다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안연회지 숭백지 후드라 네가 당나라 그 중국의 북경에 가가지고 그 귀한 척을 구해왔는데 참 너무너무 고맙구나. 원래 인간 사장의 세태가 권력이 있으면 모이지만 권력이 없으면 흩어지는 것이 인간 세태인데 너야말로 날 잊지 않았구나 하면서 쭉 그 내용을 적어준 거예요. 이것이 세안도의 그림입니다. 이게 다 전체적인 그림. 그래서 우선 이상적이란 그 제자가 이것을 받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 스승이 날 위해서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줬구나 해가지고 이것을 당시에 또 청나라로 북경에 다시 또 그 역관으로 갈 때 이 그림을 가져가서 그 당시에 중국 청나라의 최고 학자들한테 16명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기다 시를 하나씩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제자 이상적이 가져가가지고 그 16명한테 그 시를 갖다 쭉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 쭉 원래는 굉장히 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안도는 요게 1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만 보고 있는데 원래는 이 붙여져 가지고 그 이상적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명사들한테 받아온 시까지 쭉 하면은 이게 길이가 한 13m 정도 되는 아주 긴 두루마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요거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아주 유명하게 어떻게 더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같이 날씨가 추워져야지만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걸 알듯이 우리의 지조, 스승 간의 그런 지도든지 아니면 그 어려운 시절에 부부간이든지 그 가족 간의 그 어려운 고난이 겪어야지만 그 사랑을 알 수 있듯이 아니면 불자라고 하면은 이 어려운 고난이 겪어야지만 신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중한 세안도가 원래는 이 세안도가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상적이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이상적이 그 자기 또 제자인 뭐 누구 김명선인가한테 하고 그것이 그 제자인 또 아들한테 해가지고 갔다가 이것이 다시 민영이한테 갔다가 뭐 애들 나중에 일제시대 때 되면 후츠스카라는 사람이 이 추사에 아주 대가 있거든요. 영국. 그 사람은 원래 경성제국, 아니, 도쿄제국 때 있다가 중국 가서도 이제 그 유학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 추사한테 꽂혀가지고 추사에 아주 완전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세안도를 일본 사람이 후츠스카라는 사람이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일본에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소전 손재영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서예가가 있거든요. 미술 수집가인 소전 손재영 선생이 그것을 알고서 일본까지 가가지고 후치즈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세안도만 제발 주십시오.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3달 동안 매같이 가서 그 졸라빼 시켜면서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 정성이 대단하다 해가지고 이 세안도를 갖다가 소전 손재영 선생한테 그거를 그냥 공짜로 그냥 자기가 소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 재산을 다 주더라도 구한다고 하니까는 당신 정도 되면은 이 세안도를 맡길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줍니다. 그래가지고 세안도를 가져오니까는 그 후치즈카라는 사람의 그 집은 그 당시에 그 미군의 태평양 전쟁 그 이후에 그 폭격이 해가지고 약 3달 후에 그것이 폭격돼가지고 완전 폭망하겠다고 합니다. 만일 손재영 선생이 이것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우리 영원히 세안도 못 볼 정도로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또 인연이 많아요. 해가지고 손재영 선생을 가져와가지고 국회의원 나갈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또 어디 맡기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손색이란 분한테 넘어갔다가 손색이의 아들 되는 송창근이라는 분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까지 송창근이라는 분이 이것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아예 국가에다 기증을 합니다. 이 참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안도는 가치로 따지면은 이게 돈으로 따지면 이거는 무가지보, 이거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물인데 이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나라에 기증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그런 결심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와 같이 세안도는 이와 같이 인연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세안도가 됐고, 이와 같은 인연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사 김정희 하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서예가로서 추사처럼 알고 있지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추사는 우리 불교하고도 절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분이었어요. 이 추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예산 그 집에 거기 집에 뒤에 원래 화엄사라는 그런 원찰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교 사이였지만 그 집안 자체가 불교에 굉장히 인연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추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뒤에 화엄사가 있는데 화엄사가 아닙니다. 화엄사라고 이렇게 화엄사라고 쓸 수 있는데 화엄사 이 절이 있었는데 화엄사 갖다가 어떻게 불렀냐면은 천추 고선생 택이라 그렇게 재미난 말인데 추사 같은 경우에도 호를 갖다가 천축 고선생이라는 호도 있어요. 호가 많다고 했잖아요. 100개가 넘는데 이 아주 재미난 이름으로서 호를 지었는데 천축이라는 것은 인도를 얘기하거든요. 한문으로 천축 옛 선생이라는 것은 인도의 옛 선생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축의 옛 선생 부처님께서 살던 집 화엄사라는 절을 갖다가 이렇게 그 바위에다가 화엄사 이렇게 하고 천축 고선생 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아주 재미난 이름을 붙였는데, 이같이 이 추사는 그 집에 있는 뒷산에 있는 그 화엄사에서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절에 익숙해졌고, 그 다음에 또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소문에 의하면은 추사 같은 경우에는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그 말을 듣고서 10살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그것이 화두가 됐다고 합니다. 왜 색이 공이고 색일까 해가지고 어린 나이가 이를 보다가 거기서 화두 산매가 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그냥 애를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불교하고도 친숙했고, 또한 본인이 반야신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 그 화두가 될 정도로 아주 특이한 그런 불교적 인연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로 유배 가기 전에 해남 대흥사를 거쳐서 갑니다. 그러면서 해남 대흥사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그 초이선사, 초이두순이라고 했는데, 초이선사하고 동갑입니다. 원래 초이의순이라고 하는데, 호가 초이스님 일반적으로 초이스님 하면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대형사 후에 일자임이란 그 남자에서 동자송이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우리나라 이 녹차의 아주 성인 시조로서 받드는 분이고, 초이선사는 추사하고도 동갑이면서 또 그림도 너무 잘 그려가지고 유명한 소치 허련의 스승이기도 돼요. 이 초이선사가. 그 다음에 뭐 범패에도 능갔다고 합니다. 또 물론 그 참선 수행에도 아주 참선 화두를 타파해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선사로서도 그 지위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초이선사가 이 추사하고도 아직 동갑이면서 교류가 아주 깊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형사를 거쳐가지고 그 제주도 갔을 때 초이스님이 만든 그 녹차를 갖다가 보내달라고 추사가 막 그 편지를 뭐 10통 보냅니다. 선사님이 보내준, 초이선사 당신이 보내준 그 녹차를 먹고 싶은데 떨어져가지고 없으니까는 그 빈통에 있는 그라도 긁어모아서 좀 보내주면 어떻겠냐고. 내가 밥을 먹고 추사 같은 경우에는 위장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소화를 잘 못 시키는데 당신이 보내준 그 녹차를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녹차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막 수십 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초이선사도 나중에는 이 추사하고 얼마나 가까웠냐면은 그 어려운 제주도를 갔다가 5번이나 갔다 왔다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가가지고는 6개월씩 같이 있을 정도로 초이하고 추사는 아주 승속을 막론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나중에 초이 선사가 그 백파 스님하고 하는 스님하고 막 그 선 논쟁을 벌이거든요. 대충 이렇게 쓰는데, 이 선원사 쪽에 계시는 스님인데, 이 백파 스님하면 그 당시 최고의 어른으로서 선문 수경이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을 갖다 의리선, 열애선, 조사선을 나눠가지고 이거를 뭐 인제 삼굴 같은 거, 뭐 하여튼 그런 것을 갖다가 이 참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당신 나름대로 어떤 수행법을 얘기했는데 어느 것이 옳다, 우열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이것을 갖다 초이선사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이 나이가 20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초이 스님이 백파 스님한테 또 그거 아닙니다 해가지고 선문사변만호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조목조목 막 반박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추사가 초이의 그 같이 편에 들어가지고 이 백파 스님을 갖다가 아주 신랄하게 그 비판합니다. 이게 해가지고 막 이 나이가 20세 이상 차이 나는데 어른한테 어떻게 보면 신뢰할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백파 망증 15조라 해가지고 당신이 망령스럽게 잘못 증명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추사가 막 백파 스님의 의를 갖다가 막 공격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선문 논쟁이라 해가지고 한 100년 가까이 이 제자들이 막 서로 논쟁합니다. 유명한 선문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근래 90년대 우리 성철 스님하고 그다음에 송광서 쪽에 우리 법정 스님하고 이제 돈 점 논쟁했듯이 우리 조선 말에 하여튼 유명했던 이 선문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백파 스님하고 그 추사하고 그렇게 아주 서로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나중에 이 백파 스님이 돌아가십니다. 왜냐면 이 추사 김정희가 이제 그 제주도에서 유배가 해제돼가지고 올 때 당신이 이 백파 스님을 그렇게 공격했는데, 그래도 어른이니까 한번 뵈려고 해요. 이 당시에 이제 백파 스님이 순창 구암사에 계셨는데, 그래가지고 정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요즘과 같이 눈이 무지 와가지고 못 만났어요. 길이 끊겨가지고. 끝내 백파하고 이 김정희하고는 추사하고는 못 만났는데, 나중에 백파 스님이 돌아가시자 이 추사가 이 백파 스님의 그 비문을 칩니다. 그 유명한 하엄종주 대율사, 하엄종주, 이게 유명한, 지금 하엄사에 가면은, 아니 설운사에 가면 이 비문이 유용합니다. 하엄종주 대율사 대기대용, 대용 지피 해가지고 이 글씨가 아주 기가 막힌 글씨가 있어요. 이 사람들 탁본 무지한 글씨인데, 하엄종주, 백파, 이건 빼먹네. 백파, 대율사, 대기대용집이 큰 그릇과 큰 스님의 그 비석이라 해가지고, 하여튼 이 백파 스님의 그 비문을 지을 정도로 아주 나중에는 이 백파 스님을 아주 정말 칭송하고 그분을 뜻을 받드는 그런 행위를 보이는데, 하여튼 이 추사는 이같이 스님들하고도 그다음 불교와도 인연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나중에 이 추사 같은 경우에는 9년 동안 제주 유배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또 그 유배길에 저기 함경도 북청 물장소 있죠. 함경도 저 북쪽 제일 먼 곳으로 유배 갔다 2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나중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과천에서 초당을 짓고 있다가, 이 추사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강남 봉은사 있잖아요. 봉은사 가가지고 나중에는 삭발, 머리를 밀고 스님처럼 삭발을 하고 계를 받습니다. 추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으로서 돌아가셔요.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추사가 거기서 그 봉은사에서 돌아가시 딱 3일 전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판전이라는 글씨를 쓰잖아요. 삐뚤삐뚤한 것 같아, 이게 보면 어디냐 쓴 것처럼. 혹시 그
봉상하면은 판전, 이 경판, 부처님 경판을 모신 정각이거든요. 그 봉상하면 이게 판전이 제일 유명합니다. 글씨가. 이게 추사 김정희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쓴 글씨예요. 근데 삐뚤삐뚤 어디같이 썼는데 여기다 보면은 72일과 병중작이라 해가지고 추사가 71살 때 병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을 지었다 해가지고 이 판전이 유명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사람이 죽기 전에 3일 전에 이 글씨를 썼다. 그 다음에 계를 받았다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죽기 전에 혼미하거든요, 거의. 보통 뭐 1년간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몇 달간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주로 며칠 이상은 거의 혼미한 상태로서 정신이 없는 상태로 죽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본다면 추사야말로 죽는 순간까지 계를 받았고 이 글씨를 쓸 정도면은 정말 어떤 불교적인 경지로 얘기하면은 나름대로 수행의 경지가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죽기 전에 이런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정신력일 수행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끝까지 계를 받고 스님으로의 모습으로서 간다는 거 봐서는 참 진정한 불자고 이분이야말로 유마일 거사, 인도에서 유마일 거사, 유마경을 지은 유마일 거사가 최고의 거사로서 칭송받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추사 이상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 때문에 세안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잠깐 말씀드렸고 또한 간단하지만 추사가 우리 불교하고 인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씨가 추워져야지만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시들듯이 사람은 어려운 시기를 닥쳐야지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불굴의 힘으로써 그것을 이겨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